안녕하세요. 돈보다 추억이 더 많은 추억부자 여행작가 오해철입니다. 예. 제가 그래도 여행작가니까 여행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여행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패키지 방식이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하는 건 아마도 자유여행 방식일 거예요. 이 여행 스타일은 사실 경제성장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시절에는 아무래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이 없고 한 번에 나가서 많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여행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패키지 여행이 많이 유행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이제 외국에 나갈 기회도 좀 많아지고 뭔가 먹고 살 만한 문제 해결이 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자유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앞서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여행은 조금 독특한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프랑스 파리를 하루 동안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지원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행할까요? 아마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겠죠.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맛집, 프랑스 파리를 하루 만에 돌아본 효율적인 동선, 이런 거를 다 짜가지고 가장 완벽한 계획표를 짤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표를 들고 그 다음날 파리를 여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누브르박물관을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나요. 그쵸? 그러면 오후에 에펠탑을 가면 그 한국 사람 또 만나요. 그리고 저녁에 맛집이라는 레스토랑을 가면 그 한국 사람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자유여행이에요? 혼자 가는 패키지지. 사실 제가 414일간 세계여행을 하기 이전에는 저도 사실 여행 철학이 크게 없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그때 저도 프랑스 파리를 여행할 때였는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계획표를 진짜 잘 짰어. 이 완벽해. 그렇게만 여행하면 프랑스 파리를 완벽하게 볼 수 있다. 하루 만에. 그 계획표를 딱 들고 나가는데 어젯밤에 같이 대화를 나눴던 외국 친구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을 굳이 왜 파리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파리 여행 안 해? 했더니 이 친구가 나는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게 내가 파리를 여행하는 방법이야. 와,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책을 읽으면서 에펠탑을 바라본 게 최고의 여행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친구는 언제 자신이 행복한지를 아는구나. 사실 우리가 연수 말고요.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지가 여행의 가장 큰 목표이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이드북의 별 5개는요. 참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여행은 각자에게 다르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당연히 여행에도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있던 것처럼 여행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자신의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여러분 보세요. 매우 한 가지 여행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즐기는 거. 아닙니다. 여행에도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 자연, 액티비티, 음식, 사람, 문화. 이 중에서 한두 개에 집중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집중해야 여행이 가장 효율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미술관 박물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린 사실 고흐의 그림을 30분 이상 어린 시절에 감상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고흐의 그림을 감상하기 이전에 고흐가 무슨 그림이고 이 사람이 나이 언제 죽었고 어떤 화풍을 썼고 이런 것만 딸딸 외웠잖아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몇 번 교향곡인 다 아는데 실제로 운명교향곡을 1악장부터 4악장까지 들으신 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 가시면 누브르박물관 그만 가셔도 돼요. 대한민국 사람 드디어 먹방에 눈을 떴습니다. 이 미각이 엄청나요. 먹방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 정도로. 그러면 누브르 박물관에 등록된
미슐랭에 등록된 레스토랑만 하루 다 다녀도 3박 4일이 모자랍니다. 어디 누구를 박물관을 가겠어요. 대신 진짜 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진심으로. 그런 분들은 누브르 박물관을 일주일 내내 가도 거기에 있는 작품을 다 못 봐요. 어디 레스토랑을 가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브르 박물관을 가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여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름휴가 그리고 앞으로 하는 여행에서는 어디를 갈지보다 먼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춰서 여행 계획을 짜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오해철이었습니다.